한 주간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키워드 땡땡은 버스 못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땡땡에 들어갈 말이 몰카 아닐까요, 혹시? 몰카는 버스 못합니다. 몰카 버스 못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정답은 뒤에 나오고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입니다. 커피. 예. 지난해 12월에 서울시는 버스나 버스에 커피나 여타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었는데요. 음료를 흘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또 차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난 4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서울 시내 모든 버스에서는 음료 탑승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이 논의가 추진되고 있고, 조례로도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버스 기자가 음료 반입 승객의 탑승을 그 자리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탈 때 음료 반입 안 됩니다. 예.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행된 첫날이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제가 현장에 취재를 나갔었거든요. 음료 반입 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첫 번째는요. 시민들이 이 조례가 시행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시 문제가 있네요, 이거. 그렇죠. 아니, 우리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렸어야 그렇게 반복해서 알렸는데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네. 시청률을 더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11월부터 이렇게 버스 내 안내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만났던 시민분들은 그게 그냥 에티켓 홍보 아니었어요? 이게 실제로 정책이 바뀌는 거였구나. 예.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이 바로 나오는데요. 예.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저희가 7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정류장에서 시민들을 관찰했는데 그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는 분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2분 정도 계셨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음료를 마시다가도 탑승하기 전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중 한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들고 타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런 답변도 나왔고요. 네, 기사님들에게 여쭤보니까 2달 사이에 음료를 들고 탑승하는 분들이 상당히 줄었다면서 뭔가 에티켓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 에티켓 캠페인으로 착각하셨군요. 그런데도 이 조례라고 하는 강력한 법적인 어떤 제재가 아니라 우리 같이 커피나 음료 들고 타지 말아요 하는 게 통하는 사회가 됐다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하긴 했지만 이게 강력한 제재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관련된 캠페인도 앞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운전기사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때 시민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음료를 들고 탑승하면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도 음료 들고 타다가 거부되면 굉장히 2중, 3중으로 창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준비됐나요? 됐네요. 전교생 96명. 요거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폐교. 서울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 인가를 신청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근데 이번 그 초등학교 폐교는 사실은 사립학교가 운영하기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자본 잠식이 되기 전에 돈을 빼려고 좀 빠르게 신청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적자도 학생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 결과적으로 학생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 인가 신청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처음 나왔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었죠. 아무튼 전교생 96명의 학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학교가 지금 이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인가요? 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16명인 학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밖에 안 되는? 전체 한 학년이 1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5년 동안 반복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그렇게 된다면 96명이 전교생이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수도 서울에서도 학생 감소로 학교가 문을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썰렁한 입학식이나 폐교 소식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건 맞는데요. 일단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인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폐교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 뭐 사립초등학교가? 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저 때만 해도 뭐 30명, 예. 40명, 뭐 예전에는 몇 명이나 있었나요, 한 반에? 제가 한 반에서 최고로 찍어본 번호가 저는 왜냐하면은 제 생일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항상 꼴찌였거든요. 번호가 네. 78번. 78, 한 반에요? 예, 믿겨지세요? 78번. 근데 지금은 한 학년이 16명이니까 예. 학령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예, 피부로 와닿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가 이렇게 학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네, 뭐 강남구나 뭐 송파구, 서초구 같이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 있잖아요. 예. 이런 지역은 오히려 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한 초등학교는 뭐 정해진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려고 해서 뭐 좀 여유 있게 많이 예. 받았는데 예. 뭐 교실이라던가 책상, 의자가 부족해서 학기 초에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막 너무 밀집해 있어서 한 반에 인구가 많고 어떤 학교는 너무 애들이 없어가지고 뭐 문을 닫아야 되고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 작은 학교들을 위해서 뭐 어떤 배려 같은 거 없나요? 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별로 다른 이제 학생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예. 일단 학생이 적은 학교에 뭔가 체험 활동을 증가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창업 특화 네. 이렇게 특성을 부여해서 가고 싶은 학교처럼 만들고 아, 또 원거리에서 다닐 수 있도록 스쿨버스도 운영하겠다는 아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 학교에 자꾸 보내겠어요? 부모들이? 네, 사실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시작되니까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내심이 있었는데요. 예. 작년과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효과가 검증이 안 된 거죠. 예. 네, 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예.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학부모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예. 매력 포인트를 조금 더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뛸까요? 네. 아, 이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바로 뻔했나요? 성화봉송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에서 이어진 올림픽 성화봉송이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에 입성합니다. 드디어. 그럼 서울에 와서 어떤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13일에 처음 들어와서 상암 DMC에서 출발해서요. 예. 네, 광화문 광장으로 가고요. 예. 네, 다음 날은 광화문 광장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예.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일단 서울은 수도잖아요. 예. 조금 더 성화봉송 모습이 이제 화려해야겠죠. 그러니까. 어가행렬 성화봉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첫날 있나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예. 그 어가행렬이라는 게 임금이 뭐 공식 행차를 할 때 신하들을 다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300명의 단원들이 이제 거대한 성화봉송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화가 가는 곳마다 축제가 막 벌어지는데 서울에서는 축제 안 하나요? 일단 가장 큰 축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각 매일매일 마지막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시작은요. 예. 그 성화 마지막 주제죠. 해당 날에 마지막 주자가 성화 퍼포먼스를 하면 예. 이제 그 신호탄을 울리는 건데요. 예. 뭐 인기 아이돌 그룹의 뭐 공연이라던가 예.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예. 국악 거기에 뭐 트로트도 있고요. 예. 뭐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는 EDM, DJ까지 해서 온 가족이 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 마지막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에는요. 화려한 불꽃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꼭 놓치지 말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 개인적으로 불꽃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불꽃쇼가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업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열기를 그렇죠. 마무리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김승환 기자, 숨가쁘게 키워드 뉴스 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